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 돌아갔습니다. 북중 정상은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김 위원장의 새해 첫 전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외교 행보이자 4차 방중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3박 4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워낙 가고 온 길이 길어서 이 체류했던 시간은 그거보다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방중의 의미와 성과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사실은 그 이후에 석 달 가까이 네.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협의와 협상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함으로써 이제 확실히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성과의 의미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성과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 북중 간의 친선 우호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동 시간이 깁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북경에서 체류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만찬, 오찬으로 이어지는 아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충분히 과시할 만큼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이건 대내외적으로 당연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또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북한은 우리에겐 중국이라는 우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일종의 다른 선택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 중국은 당사자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보낸 메시지 또 하나를 짚어본다면 북중 정상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인 내용이 아마 오늘 오전에 지금 나와서 조선중앙통신이랑 그 중국 쪽에서 조금 먼저 나왔는데요. CCTV를 통해서 얘기가 지금 전달이 됐습니다만 중국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기존에 그 주장했던 것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여태까지 취했던 비핵화 조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유관국들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의미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상응 조치 또 북한이 해왔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응해야 된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톤은 중국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아주 핵심적인 그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일종의 협의가 동시에 지금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예비회담이고 지금 본회담이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괜히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문제, 북한 문제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호 관계에는 과시를 했지만 이제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비핵화 문제, 또 보상 문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절제된 톤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교착 국면과 해결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든가 풍계 핵실험대 폐기 같은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조치를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불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을 좀 동의를 얻어서 우회적으로 좀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 상응한 조치를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방중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 협상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은 핵심적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 적합한 상응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메시지들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다시 작년에 있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12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되살려서 앞으로의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의미는 거기에 이제 4가지를 합의했는데 3번째가 북한 비핵화였고 첫 번째가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에 두 개,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할지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계속 상응 조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어느 정도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보가 있어야 사실 합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이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한 사안이죠. 특히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작년 한 하반기 9월 이후부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북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미국의 입장을 조금 반영하면서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작년 11월에 미국과 중국의 그 전략안보대화 이후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중국도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시킨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12월 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 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모든 만남과 전화 통화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중국은 우리랑 100% 같이 간다. 입장이 맞습니다.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지금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해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성과를 내겠다라고 김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그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어떤 추가적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그 테이블에서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조금 보세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응 조치를 북한이 만약 한다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리고 이미 열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전히 어떤 상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게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런 비핵화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아침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한참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초기 조치의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갖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일부 미사일, 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해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문 대통령이 오늘 그 기자회견 때 한 얘기인데요. 그거 아니면 북한이 갖고 있는 다른 핵 단지를 폐기한다든지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 조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비핵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진정한 비핵화의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그런 상응 조치를 적절하게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괄목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상응 조치 자체가 힘들다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계속 북한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시간표. 앞으로 어떻게 북한이 상응 조치라고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서로 매칭시켜 갈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그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표현하신 대로 절제된 톤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흔히들 중국이 이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이랑 또 올해랑 좀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지금 중국을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도 사전에 미국과의 교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아마 북한을 좀 설득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북한의 중국의 어떤 역할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정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단기적으로 이 교착 상태를 뚫어가는 데는 나름대로 건설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어떤 후견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밝힌 게 있는데 중국 입장은 그 미중 간의 지금 현재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걸 그 생각했을 때 뭐 한 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배후에서 뭐 영향력을 좀 미치긴 하지만 그걸 크게 지금 내세우지는 않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뭔가 우리한테 좀 흥미로운 것이 이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나온 거랑 북한 측에서 나온 거랑 같은 내용인데 그 쓴 단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에서는 좀 절제돼서 좀 로우키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은 우호 친선 관계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훨씬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맹방이고 또 혈맹이고 뭐 혈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훨씬 더 그 강경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북한 중국 간의 친선 관계를 좀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방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과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의 면면을 좀 보면은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선 관계를 뭐 과시하는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어떻게 보면 일종 공식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난 1차, 3차의 방중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날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요. 근데 정상회담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만찬을 하고 뭐 공연을 보고 그런 일종의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 날 어떤 시설을 시찰을 하고 오찬을 하는 형태. 거의 1차, 3차 때와 같은 형태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이번 방중에서 좀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은 방중 사실이 굉장히 빨리 보도가 됐죠. 맞습니다. 그것도 북한 측에서 보도가 된 것이고 그 의미는 앞으로 북한 중국 간의 관계도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일종의 셔틀 외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정상 간의 만남.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그런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더불어서 또 일종의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양을 비웠는데도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도 자신의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묻어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상당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겠지만 아직은 어떤 그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또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고 그 상황에서 미국이 좀 요구할 수 있는 북한이 해야 하는 어떤 진일보된 조치에 대해서도 북중 정상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이 있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직언칙설이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트위터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대외 활동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있었던 미중 간의 대화, 무역 전쟁과 관련 대화에 대해서는 트위터를 제가 알기로 2번 이상 그것에 대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일종의 좀 교감이 있었지 않은가 미국과 중국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일단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이 이후에 과연 북한이 어떤 태도로 미국한테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북한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실무회담을 다시 하자라고 하면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나오는 게 중요하진 않죠. 나와서 어떤 또 북한의 입장을 이제 표명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돌아보면 북미 간의 중요한 시점일 때마다 북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가 일정 단계 좀 준비가 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글쎄 그런 또 일정의 예상들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중을 했다라는 네. 것은 중국 측이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방중을 수용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전체적인 일정을 봐서 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이 열려야겠죠. 고위급 네. 회담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잘 된다면 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회담 자체의 성사 여부는 그렇고요. 근데 예. 과연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된 비핵화의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급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안 열린 상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면 오늘 우리 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작년에 있었던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 추상적이고 반성할 것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아마 다시 잘못했다가는 반성할 만한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기 듭니다. 때문에 더 양국이 또 신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교수와 함께 오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